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위드 구문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뿐만 아니고 실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언어 자체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단순합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 객체를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합니다. 객체는 속성과 행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 사람이라는 객체를 보면 뭐 이름, 성별, 뭐 나이, 주소라는 혈액형 뭐 이런 속성이 있고 이런 속성을 이런 속성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어 그래서 속성과 행위로 구분된다. 그것을 이제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객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클래스가 되고 이 클래스의 속성이 멤버 변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멤버 변수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메소드가 되고 그 메소드 중에 그 속성을 초기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 생성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죠. 그죠? 음.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대부분 모든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오브젝이고요. 즉 오브젝이라는 것은 속성과 행위가 있다 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의 속성과 행위는 다른 말로 메소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들려면 객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구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객체 안에는 이 클래스 안에는 속성을 정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자바하고 다르게 이 생성자, 객체를 초기화하는 이 생성자 내에서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클래스 바로 밑에 이름 바로 밑에 있는 이 영역에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면 이것은 클래스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멤버 변수와 클래스 변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변수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이 init이라는 이제 메소드가 객체 생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생성자 안에서는 멤버 변수를 이제 초기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멤버 메소드는 이 멤버 필드 이 변수들을 제어할 때 접근하거나 제어할 때 우리가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에 언더스코어 두 번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프라이빗 변수입니다. 즉 객체 이름으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변수가 되고요. 이렇게 이 멤버 변수 중에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메소드도 객체 이름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음. 즉 이런 프라이빗 변수, 프라이빗 멤버 변수, 프라이빗 멤버 메소드는 이 클래스 내의 다른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메소드의 종류를 크게 보면 이 클래스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래스 메소드는 이 클래스 베리어블을 우리가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 이러한 멤버 변수라든가 멤버 메소드를 접근할 때는 객체 생성을 하고 객체 이름으로 객체 핸들이라고 말 쓰는데 이 객체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데요. 이 객체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는 이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다이렉트 접근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member 변수와 멤버 메소드와의 메모리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태틱 영역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클래스 이제 사람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person하고 콜론이죠. 우리 자바나 다른 언어에서는 뭐 이렇게 분괄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뭐 extend하고 상속 그죠? 슈퍼 클래스 넣고 그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뭐 파이썬에서는 모든 게 그냥 콜론으로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클래스 변수가 들어가고 가장 모든 변수는 그 메소드는 함수죠. 그래서 def라는 키워드를 써서 init 하고 self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name을 하나 지정을 해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self의 name이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name을 우리가 선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이름이라는 네임 변수의 값을 넘기면 이 객체가 생성되고 멤버 변수가 초기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워크라는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고 그다음 모든 메소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객체를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서 셀프의 네임 객체의 이름은 이렇게 해가지고 컴플릿 이런 식으로 멤버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 변수는 이 메소드는 뭐 별도의 파라미터가 없지만 자, 이 객체의 변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는 말 그대로 클래스잖아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트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코드일 뿐이지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온 상태가 아닙니다. 메모리에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만들어야 이것이 메모리상에 올라가고 우리가 메모리상에 올라간 상태에서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그냥 person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변수, 셀프는 안 넣어도 되니까 김이라는 생성자 메소드에 보면 name이라는 변수, 파라미터가 딱 하나 있죠. 그죠? 이거는 디폴트고요. 셀프라고 해서 꼭 셀프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형식의 변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름이 뭐 좀 변경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임 그을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p1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객체를 생성했을 때는 뭐죠? 객체 생성자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김이라는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생성자가 호출되고 이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객체의 메소드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선언한 다음에 객체에 있는 네임 변수, 멤버 변수의 값을 가져와서 전달받은 파라미터하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P1에 라고 하면 현재 객체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제가 뭔가 하면 좀 전에 여기에서 이 클래스 변수하고 클래스 메소드에 대한 예제 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에서 자, 기본 예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자, 이 멤버 메소드 영역이 아니라 그죠? 이 벗어난 거죠. 클래스 영역에서 바로 우리가 카운트라는 멤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객체를 초기화할 때마다 객체 초기화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증가시켜줍니다. 근데 이것을 person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객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ount를 이렇게 증가시켜줍니다. 네. 자, 여기에 위치하는 변수는 클래스 변수라고 해서 자, 이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연산을 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접근해서 제어를 하고 뭔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이 클래스 메소드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멤버 변수를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 멤버 메소드를 사용하듯이 클래스 변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클래스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는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자, 밑에 있는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count라는 것을 해주고 self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위에 count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 변수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P1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person이라는 금이라는 객체. 그다음에 P2 리라는 객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객체가 초기화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 person에 자, count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메소드를 접근할 때는 P1에 뭐 sleep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죠? 또 P1에 name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죠? 네, P1에 그런데 이 객체 이름이 아니고 클래스 변수의 경우는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person의 count 이렇게 해버리면 자, 두 개의 객체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person의 get count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그죠? 클래스 변수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되겠죠, 이렇게. 특징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클래스 변수는 뭐다? 예, 클래스 선언자 바로 밑에 위치하고, 그죠? 공통적으로 모든 객체가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영역에 멤버 변수를 갖고 있지만 클래스 변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그 개념이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라이빗 멤버 변수, 프라이빗 멤버 메소드. 그죠? 프라이빗 멤버 변수는
멤버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객체를 통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빗 멤버 메소드도 직접 객체를 통한 직접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해보면 답이 나오죠. 자, 클래스 프라이빗 뭐를 하나 만들고요. 프라이빗 테스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셀프 네임원 두 개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셀프의 네임1은 기존의 멤버 변수로 우리가 선언하고, 두 번째는 언더바 두 개를 써주면 얘는 뭐요? 프라이빗 멤버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get name 1 옛날 그릇이 나왔어요. int name 1 get name 2 이런 식으로 하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P1은 private test라는 객체를 만들 때 팀이라는 사람하고 V라는 사람, 두 사람 변수를 두 사람의 이름을 보유하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name1의 경우는 int 자, p1의 name1의 경우는 자,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죠? 이게 기존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name2의 경우는 자, private 자, 여기 보면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보안상 이 친구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직접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private 멤버 변수는 반드시 멤버 메소드를 통해서 다른 멤버 메소드, 프라이빗이 아닌 멤버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name는 p1의 get name2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잠깐만요. 여기다가 셀프로 써주면 뭐이 나오지? 이상한데? 잠깐만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는데 뭔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name1은 이 객체를 통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반면에 이 name2는 private 시기 때문에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private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멤버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이렇게. 이것도 프린트 네임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멤버 변수만 프라이빗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멤버 메소드도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의 네임즈 name1 그다음에
셀프의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P1에 print names라고 그 경우에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메소드를 접근하는 경우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멤버 메소드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고, 자, P1의 print 라는 그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 private 잠시만요. print 여기서 제가 좀 전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print names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셀프 그죠? 자기 자신에 있는 메소드로 호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좀 전에 자 객체를 통해서 private 메소드로 직접 접근했을 때는 에러가 났지만 자, 우리가 다른 멤버 프라이빗이 아닌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 이것을 호출했을 때는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쭉 지나가겠습니다. 이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썬 예외 처리가 있는데 이 예외 처리의 경우는 그 어떤 진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은 뭐 완전 에러가 아닌데 에러는 아니지만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이제 예외 처리를 우리가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try 그 자바에서 catch라는 거를 우리가 썼지만 이 try except라는 것 그다음에 else 이것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finally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가장 무엇보다도 실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문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print x라고 했을 때는 에러가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x라는 변수가 그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예외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try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어쨌든 실행은 되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문제에 대한 제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한 종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너럴하게 예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종류를 별로 우리가 이제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프린트 X를 해주는데 X를 해주는데 예외 종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except인데 예를 들어서 예외 중에서도 name error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variable is no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외를 적어주면 구체적인 예외에 걸려서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드에서 문제를 찾아주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예.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주지만 우리가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해뒀을 때는 다양한 여러 개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 코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lse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네, else라는 구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 예외가 아닌 경우, 이 예외가 아닌 경우, 그죠? 이 예외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print하고 hello 이렇게 하고요. else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nothing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코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예외가 아닌 경우에 출력을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출력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예외를 활용한다.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예외 처리할 때 그 finally라는 것을 통해서 이 중간에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꼭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뭔가를 명령어를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finally 처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y, 뭐 accept, 끝났다. 여기는 요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출력을 해주고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accept가 발생하더라도 이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try, accept, else, finally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예외를 처리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예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with라는 것이 있어요. 자, with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그 파일 입출력을 할 때, 파일 입출력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열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파일을 열고 오픈하고 파일명 쓰고 이렇게 플래그 모드를 주죠. W면 W, R이면 R, 그죠? 쓰기 모드로 이 파일을 열겠다라는 거고, 그죠? 쓸 목적으로. 그 다음에 그 파일에다가 이 텍스트를 쓰라 이런 명령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파일을 열었으면은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이 파일을 열어주기만 하고 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 정도 열고 쓰고 닫는 경우면 안 닫는 경우면 뭐 시스템상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한 루프 상에서 열고 닫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시스템이 중간에 잘 돌아가다가 중간에 메모리가 누수가 나서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파일 오픈과 클로즈를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with입니다. 그래서 자, with하고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 디스크립터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쓰면은 자, 이 명령어가 끝났을 때 자동으로 이 오픈된 파일 디스크립터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with라는 구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할 때, 이 try, except 구문을 씁니다. 여기다가 try,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파일을 여는, 오픈하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컨트롤 하겠죠? 그죠? 뭔가 제어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finally에다가 항상 파일을 닫는 그, 명령어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실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클로즈를 항상 넣는 습관을
규칙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 파이썬 객체에 대해서 쭉 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상속의 개념입니다. 상속,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 상속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속성과 행위다. 모든 객체는 속성과 행위로 행위를 가지고 있고 그 속성 중에서도 공유해야 될 속성이 있고 공개되어야 할 속성이 있고 숨겨야 할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private, public, 그다음에 뭐 클래스 변수, 스태틱, 자바에서는 스태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변수, 속성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좀 지어주게 됐고 그것 때문에 또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멤버 메소드가 또 달라집니다. 결국 모든 데이터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인캡슐레이션, 데이터가 숨겨져 있고 그 데이터는 어떤 특정 우리가 정의한 행위를 통해서만 제어가 돼야 된다. 나이의 경우도 나이를 무한대로 막 증가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객체 자체는 행위와 속성과 행위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또 우리 현실 세계상의 객체 지향은 보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객체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상속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별도로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는 이 파이썬을 빨리 한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실습을 하는 거니까요. 깊이 있는 공부는 또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